네. 이 삼척항 목선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 구조기에 우리 영공 침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 일까지 겹치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짚어볼 텐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자,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깐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로 라이브로 화면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유튜브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8001, 샵 8001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4가지를 여기서 다 짓기는 좀 너무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고 아무튼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보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에서는? 네, 안보가 매우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계작전 실패를 청와대도 인정했죠. 목선 말씀하신 거죠? 예. 목선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삼척항에 무단으로 기항하는 일이 있었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독도 영공을 러시아 군용기 물론 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만 네. 군사적 목적의 비행기가 영공을 2차례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고 큰 사건이죠. 예. 이거는 6.25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네, 일이고 네. 또 방공식별 구역을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내려놓은 뜻이 했고 그 동해에서 새로운 형태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훈련이 있었고요. 북한이 그 3,000톤급 잠수함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잠수정하고 잠수함이 다른 게 크기가 다르는데 반발 궤도를 고려 3,000톤이 돼야 그 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해 둔 잠수함을 건조했고 더구나 그 핵 능력 강화의 하나의 그 엄청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스라칸데라급 그 미사일을 또 발사를 2차례 했는데 진행자께서 단거리 미사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에요. 단거리가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430km 우리 정부가 발표했다가 690km로 했다가 다시 600km로 최종적으로 사거리가 확정됐는데 지금 단거리가 아니라는 건 보통 단거리는 500km까지. 그 5,000km에 보면은 550km 짧게 600km 짧게 보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에 중거리 핵전력 감축 계획의 조약에 그 중거리 규정을 해놨어요. 500km에서 5,500km. 그러니까 600km나 690km는 중거리 미사일 때문에 북한 미사일 별거 아니다. 군사적 의미를 자꾸 적게 평가하려는 별거 아니다 이런 평가치에서 자꾸 거리를 좁히려고 그래요. 우리 그런 측면에서 자꾸 단거리를 하는데 그러면 국제조약상에 미국과 러시아의 체결한 조약상에 보면 600km는 500km를 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평가는 매우 유감입니다. 유감입니까? 그럼요. 러셀 전 국방부 미국의 국무부의 아태 차관보도 이건 정말 트럼프가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준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 독일도 매우 유엔 안보리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트럼프 눈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 재선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 북한과 약속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약속한 ICBM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이후에 또 핵실험을 안 했다는 이유에 이것만 안 건드리면은 문제 없다 이런 것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한미 동맹 정신 또 헬명 정신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고려한 아주 부적절한 카멘트다. 그래서 북한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좀 우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도 자유한국당의 무슨 입장 이런 걸 내놓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우리 안보정책위원회가 있고 북핵대책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했어요. 예. 많은 의원들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적절한 코멘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 항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표시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어차피 우리가 언급을 했고요. 네. 언급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서 트럼프한테 제가 트윗을 날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네. 정말 지난 우리 건국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협력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 잘못된 코멘트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주변국에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트럼프 대통령에도 황교안 대표 명의로 서한을 보내고 서한 내용에 항의나 유감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제 이제 그 참가한 자문위원들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로 이제 제기가 되었고요. 네. 주변국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동해 도발과 직접 관련 있는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방공식별을 침범한 중국과에 대해서 몇몇 우리 주변국에 대해서 네. 서한을 보내자는데 그 내용과 필요성과 또 어떤 타이밍 이런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검토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된 방안은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와도 좀 사전에 네. 조율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갈 사안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사안들을 쭉 열거를 해주셨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 당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핵심 요구 사항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라고 하는 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겁니까? 9.19 남북 합의를 북한 스스로 폐기했다고 봅니다. 군사력으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9.19 남북 합의의 가장 큰 전제가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어제 월스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12개의 탄두를 개발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스칸데라급 미사일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 실험한 것도 네. 어떤 미사일 투발 능력을 미사일을 전술적 사용할 능력을 강화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하면 핵 능력을 강화했어요. 네. 이 부분 남북한 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네. 우리 정부 항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서 북한이 먼저 남북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남북 합의서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1조 1항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네. 군사력 증강의 문제, 또 대규모 군사 훈련의 문제, 네. 또 이 그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선박 차단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네. 서로 의논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합의 의논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차관급이 네. 위원장으로 참가하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한테는 장군들 쭉 모아놓고 회의하는 정군지휘관 회의가 있어요. 네.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 우리 비행기 쇠로 전투기 구입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북한은 남북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은 핵 전력을 증강하고 투발 수단이 미사일을 기술 개량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행동으로서 남북 합의서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위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인 폐기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의원님, 근데 저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대표님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남북 군사합의서 이걸 프린트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9.19 남북 군사합의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 남북 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를 하고 상호 적대 행위를 막는 이게 이제 핵심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대전제가 네. 우리 남북 군사 합의 대전제가 비핵화 이행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북한이 지금 선대 유이다. 선대가 김일성을 이야기하고 김정일을 이야기하는데 네. 김일성이 1980년 11월 때 한 이야기 또 그 이후에 우리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한 이야기를 갖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12개의 그 미국 D&I 정보를 인용한 거예요. 네.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 내용 인용한 내용입니다만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한 이후에 12개의 미사일 탄두를 개발했다. 네. 뭐 확인이 필요하겠죠. 검증이 네. 필요한 부분이 이 주장과 또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그걸 인정해요. 국정감사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미 북한이 군사력 증강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지키고 있고 선한 의지를 믿고 북한은 믿고 있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과 핵전력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합의서를 왜 우리만 지켜야 합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폐기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떤 우발적 군사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이 더 가팔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네. 남북한의 군사 합의서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1991년에 불가침 합의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합의서 북한이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약 폐기 안 지켰는데 네. 이번에도 네. 북한이 남북한 군사 합의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거죠.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역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던데요. 여기를 보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형 무기 도입 이런 거에서 맹 비난을 했잖아요. 남측을 그걸 향해서. F-35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또 한미 연합 훈련하는 걸 문제인데 저는 그거 실고 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사일 훈련하고 난 뒤에 김정은이 직접 대남 경고형 무력 시위다 그랬거든요. 네. 이 무력 시위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역사 시간에. 네. 강화도 조약할 때 일본이 운용을 보내갖고 무력 시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조약 체결했어요. 일본한테 미국이 수교할 때 페리호를 보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네. 무력 시위는 강자가 약자한테 자기가 원하는 조약을 강요할 때, 조약의 이행을 강요할 때 쓰는 거예요. 북한이 대놓고 대남 경고용 무력 시위라고 쓰고요.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 했어요? 좀 바른 자세 갖춰라. 9월과 4월 회담을 지키는 바른 자세를 갖춰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고 좀 능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뭘 남북 합의를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9.19 남북 군사 합의문이 체결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북한의 도발과 이런 것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저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의 사례를 그러니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남북한 군사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는 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남북 군사 합의서가 없어도 도발했고 있어도 도발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무력 충돌이나 도발이 있었습니까? 무력 충돌과 도발은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발사하고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 것이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것이고. 아니, 제가 여쭤본 건 우발적 군사 충돌의 방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취지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규모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좀 일정하게 진전된 거라고도 평가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 걸? 그 의미를 그 군사 합의서가 없을 때도 그 2년 3년 동안에 군사 충돌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2년여 동안에 대규모의 어떤 해상 충돌이나 이런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합의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걸 역으로 보면 1991년에 불가침 조약 우발적 충돌에 대한 합의를 다 했는데도 그 이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봤을 때는 북한은 지킬 의지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시간 한 1분 남으면 요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 편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과한 표현 아니냐 이런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입장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게 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문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편에 서 있다.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도발 의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에 정말 불만이 있다. 이런 표현을 받아들여야지. 그걸 워딩 자체를 자고자고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대통령은. 대통령 보고 바른 자세를 가져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또 미사일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그거는 남북 합의서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안이하게 대응한 데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워딩을 찾아서 말꼬리 잡아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려는 게 안 좋은 거죠. 의역을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네. 지금 뭐 그 문자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민희로 오경성님은 한국당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듯. 반면에 5360님은 우리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데도 우리의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 반발 이유로 미사일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근데 안보 정책 비판을 하면 자꾸 우리를 전쟁을 원하는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도발 의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전쟁을 막기 위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 사마천도 이전 거전 전쟁을 잘 준비해 전쟁을 막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일어나기를 바라는 국민과 정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짜 뉴스, 가짜 프레임을 걸어서 네. 당을 홀탕 먹이려고 잘못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